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증시, 특히 코스닥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도 매우 뜨겁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코스피는 오늘 0.1% 상승으로 그냥 미지근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코스닥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양도세 완화, 그 이야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개인의 엄청난 매도가 나오며 특히 코스닥이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양도세 완화 또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쭉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증시가 오르는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는 2567로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72,900원에서 마무리. 다음으로 코스닥 오랜만에 급등해서 드디어 121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850일까지 왔고 에코프로비엠 또 오늘 1% 상승합니다. 매동을 보면은 개인의 엄청난 매도가 나오다가 일단 잠시 멈췄죠. 정부에서 만지작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셀트리온, HMM, 이스페다시스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LG엔솔, 삼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현대차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양도세 완화 카드가 나오자 오늘 코스닥으로 몰린 모습이 나타냈고, 그리고 반도체 시간이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엉덩이를 조금 무겁게 들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DS 단속의 결과가 떴습니다. 일단 KB는 확실하게 떴고 NH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KB에서 청약을 하셨다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길이 올해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이렇게 한 개를 받았다는 거.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분명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대신에 더 좋은 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은 1297.5원, 그리고 유가는 71.43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우리는 또 양도세 완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호재 중 하나인 듯 합니다.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선물은 3,000원 매수가 나왔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LG엔솔, 삼성SDI, 코스닥 인버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한국엔컴퍼니, 카카오, 삼바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 워티리얼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기아, LG엔솔, 삼성전자, HLB, 삼성물산, LS머티리얼즈, 금양, HMM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G화학, SK하이닉스, HMM, LIG넥스원, 이스페다이스, JYP, 카페24,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네이버 공동개발 AI 반도체가 공개가 되고요. 5G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이 있고 네이버 취직 베타 서비스 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중국 LPR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해운 물류, 반도체, 로봇. 자, 해운주 쪽에서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HMM 14% 급등 거토양 만들어냈죠. 그리고 흥하해운 9% 상승, 대한해운 4% 상승, 페노션 4% 상승으로 딱 봐도 뭔가 좀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좋았던 벌크에 관련된 대한해운은 오늘 음봉, 그리고 흥하해운 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HMM 요 녀석은 컨테이너 쪽에 조금 더 몸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HMM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대장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만 대형주보다는 오늘은 중소형주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온디바이스 AI, CXL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삼성전자 0.5% 하락, SK하이닉스 보합, 퀄리타스 반도체 17% 급등, 네오셈 12% 상승, 코리아 서키트 8%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9% 상승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다시피 이 기업들은 꼭꼭꼭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7% 상승, 칩셋 미디어도 5% 상승.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4% 급등, 그리고 LIG넥스원 여전히 올라가고 있네요. 6% 상승합니다. 다만 다른 로봇주는 그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SPG는 4%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상승, RS 오토메이션 오늘 25% 급등합니다.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 에코프로가 8%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빔이 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리튬주, 우리가 2주 전인가요? 그때 공부했었죠. 해운주처럼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 슬금슬금 겉터양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시황 정리에서 봤던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죠. 더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리튬 포어스 10% 상승, 하이드로 리튬 8% 상승. 통신 장비 관련주가 최근 들어 조금씩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텔레필드 15% 상승, 에이스테크 15% 상승, STO 관련주가 오늘 고개를 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조각투자 첫 청약이 개시가 되죠.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테크놀로지 상한가 도착, 서울옥션 6% 상승, 갤럭시아 머니트리 3% 상승, K옥션 2% 상승. 가상화폐는 오늘 빠졌습니다. 우리기술투자 7% 하락, 위메이드 2% 하락. 코인이 빠지니까 이 친구들도 빠지죠. 네마틱 관련주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양자 물질에서 액정과 유사한 물질 상태를 최초 관측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고온 초전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내용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네마틱이라는 게 액체와 고체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며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분자 배열이 고정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고체처럼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뭐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EMNI 상한가 도착, LMS가 상한가 도착했고, 참고로 EMNI는 이리듐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LMS는 네마틱 관련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요 테마는 또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계획 승인 소식에 셀트리온 4% 상승, 셀트리온 제약 2% 상승. 다만 요 친구들이 오르면은 살짝 속 쓰린 친구가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즈 친구들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상장하고 시간이 흘러도 쭉쭉쭉 잘 나가는 머티리얼즈 계속 올라갑니다. LS 머티리얼즈 또 상한가 도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6% 상승, 그리고 삼성중공업 5% 하락합니다. LNG산 화물창 결함에 3,700억 배상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페24 오늘 16% 급등합니다. 내년 흑자 전환 전망 등에 상승을 했고,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죠. 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 여전히 난립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소식에 다시 상승했으나 또다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야 이것도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다만 거래대금이 슬슬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슬슬 상한가 행진이 멈출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셀, 요 친구도 상한가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뭔가 싶긴 한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쉽게 사기는 당연히 어렵고 진짜 운이 좋아서 이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샀는데 그때 얻어 걸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사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높고 매우 위험한 기업이라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